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장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트럼프 탄핵 이슈가 미국 증시의 폭락 전조다라는 그 방송과 언론 그리고 유튜버 분들이 또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구독자분 질문, HLB Q&A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 때 통계적으로 11월부터 그리고 4월까지 본격적인 상승 시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파란색, 미국 증시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5월에서 10월보다 상승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 이후에 1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수익률 상위 업종에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5월에서 10월 수익률보다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등등 해서 11월부터 4월까지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2020년도 11월 달에는 내년 이맘때쯤 미국 대선이 열릴 때에는 돈이 풀린다 하면서 여러 가지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선거년도에는 돈이 많이 풀린다. 선거년도에는 돈이 많이 풀려서 통화량 증대가 곧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 주식시장 상승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2020년 미 대선은 11월 3일입니다. 앞으로 365일하고 플러스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한 판도를 벌써부터 이제 점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민주당의 잠룡 후보만 18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8명이 가상으로 미국 대선을 치렀을 경우에 트럼프가 모두 밀린다. 트럼프가 진다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는 재선 성공은 고사하고 탄핵 위기 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우리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있죠. 3,100이 넘어가는 그 와중에 얼마나 부담이 되냐라고 보면은 대통령 이슈가 발생 시 그간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1972년 워터게이트 때 닉슨 대통령은 그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사법방해, 직권남용, 의회 모독의 탄핵 사유로 인해서 표결 직전에 사임했습니다. 사임 이후에 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다우가 28.7% 급락했습니다. 지금 3천에 있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2천까지 떨어지는 아주 엄청난 폭락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2천이니까 1,400대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클린턴 때는 이제 지퍼게이트, 사법방해 위증의 탄핵 사유로 하원 통과했는데 상원에 부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원 표결 전에 3주 동안 8.9% 하락했는데 하원 표결 후에 2주 동안 11% 상승했고 부결 결정 이후에는 24%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하원 표결 전에 이 10%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클린턴은 지지율이 높았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러시아 게이트와 우크라이나 게이트, 사법 방해 혐의 대상, 대통령 압력 행사의 탄핵 사유로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큰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아이고. 자, 트럼프의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은 지금 민주당과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탄핵 조사 결의안 가결, 마녀 사냥이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 절차가 공식화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거의 볼턴 청문회 증언 주목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큰일 날까? 라고 보면은, 자, 그 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지금 이슈인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이제 언론 기사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던 약 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와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등을 연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 조 바이든의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아들 헌터 바이든 우크라이나 최대 에너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이 아들이 2016년 정경유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창 조사 중일 때 검찰총장이 갑자기 해임을 하게 됩니다. 온갖 논란과 이슈들을 몰고 다녔었죠. 그런데 보니까 조 바이든 이 당시 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해임 작업에 가담했다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결과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물러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안 물러날 때까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직접 조 바이든 그 지속 수사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직접 조 바이든 그리고 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직접 수사하라, 이 부자지간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주겠다라고 트럼프가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됐고 트럼프 탄핵 절차가 공식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일자 뉴스를 보면은 탄핵 절차가 하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표결이 붙여졌는데 찬성, 제가 직접 쓴 거 지금, 찬성이 232표, 반대가 192표, 기권이 4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절차가 첫 표결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표는 전부 다 공화당 표고요. 그래서 찬성표가 232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증인이 이제 공개 청문회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다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탄핵 조사 이후에 이 법사위에 보고됩니다. 그러면 이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소추 권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권고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현재로선 여기에 있어요. 상원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처럼 탄핵 심판에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게 되면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탄핵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탄핵 시에 부통령이 권한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공화당은 몰표예요. 반대 몰표. 그러니까 상원 의원에도 이 3분의 2 이상 동의면 66%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 과반수 이상이 공화당 의원입니다. 몰표를 줬던 공화당 의원인 거죠. 그래서 50% 이상을 지금 공화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66%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문제는 생기겠지만 결과적으로 탄핵까지는 가능성은 0%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이거와 연관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트럼프의 입지가 어쨌든 좀 좁아지겠죠. 이게 계속해서 긁어부스럼이 되는 그 와중에는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질 텐데, 이 무역 협상으로 이제 중국의 이용 가능성이 있죠. 중국의 말빨이, 미국의 말빨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정신 없겠죠. 지금 이거 커버하느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북미 관계 이슈에 대해서 핵을 쏘고, 핵을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를 때는 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오히려 압박하면서 혹은 무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이슈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 어쨌든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필이면 다음 달 16일, 17일로 예정된 이번 달이죠. 11월 이펙 정상회담들이 취소가 되면서 지금 1차적으로 무역협상 합의안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에는 영향이
지금 보시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탄핵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오늘 9시 45분에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고용지표도 전망치 7.5만 건, 7만 5천 건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비농업 부문 고용이 12만 8천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고용지표의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로서는 아주 좋은 또 우군을 만난 거다라고 보여지죠. 어쨌든 경제를 잘 살려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어떤 탄핵 가지고 증시의 폭락을 논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중국과 어떤 다른 이슈가 파생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트 생각이라고 해서 HLB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6만 7,800원까지 떨어졌어요. 상한가 쳤던 그 가격입니다. 좀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설명 중에, 선생님 아닙니다. 음봉 조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안 좋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 음봉 조정이죠. 지금 어저께 여기서, 그리고 음봉 조정, 어저께 음봉 조정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오늘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왔으면은 모르겠는데 음봉이 안 나와서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급등 후에 좀 지워볼게요. 차트가 좀 지저분해서. 급등 후에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초록색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음봉이 나와야 이제 하락 신호로 봐야 된다. 거래량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하락이 아니고 지금 약간 애매한 그런 차트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은 줄었지만 급등 후에 하락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음봉 조정에서 거래량이 주는 거는 일단 하락 신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강한 상승 이후에 음봉 조정 받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저의 말씀을 못 믿을까봐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거 억지로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캡처한 거라서. 자, 상승부터 하락 신호까지 이렇게 8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매입 보류 신호는 뭐냐면 거래량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주가만 상승하는 모습.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감소하고 있죠. 어제보다 감소했으면 초록색이에요. 어제보다 증가했으면 빨간색이고요.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주가는 늘어났죠. 그러면 일단 매입 보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플로우는 하락 경계의 신호입니다. 하락이 곧 임박했다라는 신호죠. 거래량이 더욱 감소하고 주가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락 경계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예를 들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거래량이 하락했다. 이게 지금 거래가 얼마 안 늘고 얼마 안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차트가 지금 약간 차고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차이가 크죠. 이만큼 거래량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 거래량은 적어 보이지만 이것도 5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은 거라서 이 폭이 작아 보이지만 되게 커요. 자, 그래서 거래량이 더욱 감소하고 주가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 하락 경계 신호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매도 신호는 거래량이 또 줄어들면, 그리고 주가도 하락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 신호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래량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주가만 빠지는 본격적인 매도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 이론하고 뭐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이론적으로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제가 첫 Q&A에 그런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HLB가 워낙 이슈이기 때문에
연봉 조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안 좋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빅2 관련된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FOMC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다시피 차트상으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뭐 큰 악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시장 정리하면서 또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